그다음 지름이래. 활볼 트롤리. 여기가 바로 수능 클럽 파트. 이거 내 말이 안 돼.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부분. 그래서 여기를 잘 정리해서 내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도함수 활용 볼게요. 올렸는데? 여기가 제일 쉬워요. 아, 껐어? 자, 여기서만 쓸 때. 자, 도함수 활용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뭐 접선의 방정식은 뭐 새로 할 것도 없이 이분계수가 나타내는 기하학적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로 바로 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ax제곱 더하기 bx래요. 1,5 지나간대요. 그리고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래요. x가 얼마일 때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따라서 f'1은 1이라는 조건을 준 거고 f1은 5라는 조건을 준 거죠. 그럼 문자 두 개니까 바로 마무리하시면 끝나겠죠.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f'a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래서 1,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x가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f'1 그게 1이라고 준 거예요. 두 번째, 이번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은 새끼가 누구냐고 물어봤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미분을 먼저 합니다. f'x는 3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5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아질 때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작은 값 2를 갖겠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은 다시 말하면 도함수의 최소값이랑 같은 거죠. 도함수의 함수값이 나타내는 게 접선의 기울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접방은 미분계수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딱히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고요. 1,0, 4,0에서 접선을 그을 때 주 접선의 교점을 찾아라. 접선을 다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뭐 하나만 좀 정리를 해주면 앞으로 x가 a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얘기하면 x가 a일 때 접방은 기울기는 f'a고 지나는 점은 a, fa니까 이렇게씩 세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접방에서 보통 문자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많이 놓기 때문에 선생님은 t라고 쓸게요. t. 거의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거든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게 좀 더 익숙한 표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뭐 1,0에서의 접방을 찾으래. 자, 1,0에서의 접방은 요것만 찾으면 되지, 체리나. 1,0에서의 접방이니까 1,0 지나갈까요? 그럼 1,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찾는다고? 뭐라는 거야? 1,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찾는다고? f 프라임 1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라고. 따라서 미분한식에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한 번 더 해. 이번에는 4,0에서의 접선을 찾으래요. y는 불러. 기울기는 3번이에요, 대표제. 아, 저요? 4,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네. 4,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4 그렇지. x 마이너스 4 더하기 0. 네. 미분에 4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겠지? 교점 찾으라고 했으니까 같다라고 해서 그냥 끝내면 되겠지. 이거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 2,0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일단 얘도 2,0을 지나가는데, 근데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f 프라임 2분의 1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이 많이 나오는 패턴이 이거라 그랬지. 곱함수는 꼭 인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한다고. 따라서 요 새끼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x, x 플러스 1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6분의 1 플러스 y는 6분의 1 x 마이너스 2가 수직인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그렇게요. 자, 그 다음에 술술 나가지네요. 너무 좋네요. 자, 쌤이 하나 정리해줄게요. 무시. 자, 뒤에 3차함수를 하면서 해야 되나? 3차함수 개념을 미리 땡겨서 문제는 안 풀고 좀 먼저 해드릴게요. 자, 3차함수는 알아두세요. 자, 3차함수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한 번씩은 배웠습니까? 시훈아, 3차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여기 센터에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적 2에 나오는 개념인데 3차함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거든요. 변곡점이란 여기는 위로 볼록하고 여기는 아래로 볼록해. 그래서 곡선의 볼록성이 변하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변곡점. 이게 바로 이 3차 함수의 정확히 센터예요. 3차 함수는 점대칭인 그래프입니다. 3차 함수는 점대칭인 그래프예요.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안 했구나. 2차 함수의 대칭축을 어떻게 구하죠? 2차 함수의 대칭축을 어떻게 구하게 해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 ab. 민준이네 집의 축은 마이 ab. 너네 이런 거 좋아해. 역시 중딩들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근데 고딩들은 막 짱대는데 아이씨 막 이러면서. 자, 근데 이걸 왜 외우라고 하냐면 3차 함수의 대칭 점의 x좌표 여기 3차니까 마3 ab 이게 마이너스 3a분의 b입니다. 기억하세요. 엄청 중요해요. 그럼 보세요. 세근의 합 얼마일까요 이거? 마이너스 a분의 b. 그치. 그러면 센터가 마3ab라고 했잖아. 뭐만 곱하면 3만 곱하면 세근의 합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세요. 1, 여기서 그은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을 찾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2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x좌표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a분의 b가 얼마야? 2지.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는 6이지. 그럼 세근의 합이 6이라고. 1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를 바로 구하셔야 됩니다.
재작년 3년 전 수능 마지막 문제가 4년 전 수능 마지막 문제가 y는 x랑 두 번 만나고 y는 x랑 두 번 만나는 직선이 있다라고 했어요. 3차 함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3차랑 1차가 두 번 만난다고 얘기하는 거, 야 이거 이렇게 갖다라고 놨을 때 근이 두 개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일까? 3차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일까? 하나가 중근이라는 소리입니다. 두 개 실근 두 개 혹은 하나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 두어근이잖아요. 실근이 두 개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하나가 중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에서의 중근은 무슨 뜻일까? 야 너네 2차 함수가 중근 가지면 어떻게 생기지? x-2제곱 x축이랑 접하지. 접하는 게 바로 중근입니다. 접하는 게 바로 중근이야. 그래서 얘가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랑 3차 함수가 두 번 만난대요. 두 번. 둘 다.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될지를 일단 너네가 추론하는 게 시작이야. 이 문제의 시작. 그럼 얘랑도 접하면서 얘랑도 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간대요. 까지 조건으로 줬어. 그럼 이제 3차 함수를 특정 지어야 되잖아. 너네가. 그러면 어떻게 특정을 짓냐면 원점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한 번은 만날 거 아니야. 그럼 이 새끼랑 접한다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겠지. 그럼 얘랑은 이미 한 번 만났지? 그럼 내려오면서 얘랑 접해야 되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예요. 둘 다 두 번 만나는 3차 함수. 둘 다 접하는 3차 함수. 그래놓고 뭘 줬냐면 조건으로 F' 이게 지금 1이잖아. F'1이 1이라고 줬어요. 그 말은 F'1이 1이라고 이렇게 준 건 쌤이 얘기했지. 요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센터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려주는 표현이야. 이게 F'1이 1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럼 다시 만나는 요 점의 좌표가 얼마일까요? 이런 것들을 식으로 주지만 킬러 문제는 못 풀어. 그냥 식으로 그냥 쭉 다 쓰면 한 4, 50줄 써야 돼. 그래서 3, 4차 함수의 특징들에 대해서 계속 정리해 줄 거야. 깔끔하고 빠르게 풀 수 있게. 그게 뭐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이게 변곡점이야. 마이너스 3의 2분의 b라고. 여기다가 3 곱하면 뭐가 돼? 세근의 합이 돼. 그러면 0 더하기 요 새끼가 얼마라는 소리야? 2분의 3이라는 소리야. 다시 여기도 찾을 수 있어. 여기 2, 3차 함수 이건 한근이지 0. 얘는 중근이지. 0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가 2분의 3이래. 여기 얼마야? 4분의 3. 선배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날 가서 킬러 문제를 맞춰온다고. 이렇게 보실 줄 아셔야 된다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야. 지금 이 문제 풀려고, 이 문제 쉽게 풀려고 지금 알려주는 거야. 봐봐. 3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나잖아? 그럼 여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3차 함수랑 직선이랑 같다라고 놓으면 3차항이랑 2차항의 개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무조건 합이 일정해. 그래서 여기가 2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면 여기 3에서 얘한테 그은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 다시 만나는 이 점의 x좌표는 뭐가 될까? 3 더하기 3 더하기 요 새끼가 6이 돼야 되지. 그래서 여기가 0이라는 걸 그냥 바로 찾아야 돼. 이해돼? 이게 지금 3차 함수의 굉장히 많은 특징들 중에 첫 번째 성질을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야. 3차 함수는 점대칭의 함수야. 센터 점이 있어. 2차 함수는 뭐였어? 대칭축이 있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뭐였어? 마이앱이야. 3차 함수의 대칭점은 뭐야? 마삼앱이야. 마이너스 3의 2분의 b. 그러면 답지대로 풀어볼게.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 문제들은 이게 학원을 안 다니면 되게 불편한 게 답지가 엄청 복잡해. 이거 답지대로 풀어볼게. 4, 5번. y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빼기 4. 위의 점 마이너스 2,0에서의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을 찾아라. 다시 만나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자, 마이너스 2,0에서의 접선을 찾을게요. 그러려면 도함수를 구해야 됩니다. 3x 제곱 플러스 6x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12 마이너스 2니까 0이 됩니다. 0 x 플러스 2 더하기 0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y는 0이 바로 접선입니다.
그럼 y는 0이랑 같다라고 놓고 접선이랑 다시 만나는 점을 찾으라고 했잖아. 그럼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1을 중근 가질 거예요. 중근 갖는다는 생각은 드나요? 접선이랑 마이너스 2,0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 접선이랑 같다라고 놓으면 이 새끼는 중근 될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y에서 접하고 1에서 만나는구나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점 P가 1,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1,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1 집어넣으면 y는 9 x-1 더하기 0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이렇게 안 풀 거라고. 어떻게 풀 거라고? 3차 함수가 있어. 마이너스 3A분의 B 써봐. 센터 어디야? 마이너스 1이야. 어디서 그었대? 마이너스 2에서 접선 그었대. 마이너스 2에서 접선 그었대. 다시 만나는 점 어디야? 1. 이유는 이 새끼 곱하기 3이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마이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3. 따라서 알파는 1.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문제 끝나요. 이렇게 푸시는 거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엄청 정리해 줄 거야. 이런 것들. 왜냐면 얘기했잖아. 15년 동안 딱 한 파트에서만 계속 킬러 문제를 내가지고 3차차 함수는 진짜 완전 고인물급으로 계속 문제가 나와서, 그럼 너네들은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신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래도 조금 괜찮은 학교들이 전부 다 뭘 부교재로 하냐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부교재로 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부교재로 해요. 뭐 보성고, 보인고, 잠실여고, 그 다음에 영파여고도 프린트 나눠주는 게 모의고사 기출이고, 가라고금은 모의고사 기출 아니고, 동북고도 부교재로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을 부교재로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학교들은 전부 다 내신으로 모의고사 변형을 내. 숫자 바꾸거나 상황 조금 바꾸거나 막 이렇게 해서 변형을 내거든. 변형을 내면 요 킬러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원래 킬러 문제는 수능에서 킬러 문제 보통 한 30분 잡고 푸는 한 문제야. 2-30분 잡고 푸는 문제거든. 처음 보면. 근데 이제 이거를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서 내신 시험 보러 들어갔을 때 숫자 바뀌었을 때 편하게 푸셔야 된다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얘네들을 빠르게 풀 수 있는 3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편하게 빠르게 좀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간단해. 이 문제는 저렇게 푸는 게 제일 간단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냥 답지처럼 풀면 한 문제 푸는데 20분 걸리는데 50분 동안 내신 시험을 보는데 그런 킬러 문제를 3개씩 보이고 같은 데 실어 놓는단 말이야. 3개, 4개 이렇게. 그러면 그거 3문제 풀면 50분이 지나가겠지. 그래서 계속 정리해가지고 얘를 최대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3차 함수의 첫 번째 특징. 3차 함수는 센터가 변곡점이라는 게 있다. 이것도 미적 2에 나오는 개념인데 변곡점이 미적 2에 나오는 개념이거든. 근데 계속 미적분 1 수능 시험에 변곡점을 이용하면 편한 문제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 미적 2를 안 배우더라도 3차 함수를 하려면 변곡점을 알아야 돼. 아까 쌤이 미적 2를 안 하더라도 미적분 1을 할 때 합성함수 미분을 하면 좋은 지점이 진짜 많은 것처럼 3차 함수도 미적분 1에는 변곡점이라는 말이 아예 안 나오고 미적 2에 나오는데 변곡점을 알아야만 훨씬 편해지는 문제들이 진짜 많아서,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둬야 돼. 미적분 1을 하더라도 미적분 2를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3차 함수의 센터,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얘는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일분의 b로 구한다. 그러면 여기랑 연결되는 첫 번째 개념이 3차와 직선이 2번 이상 만나면, 실근만 갖는다는 상황을 2번 이상 만난다라고 선생님이 표현한 거야. 야, 한 번 만나면 지금 말한 거 못 써먹는다? 왜? 2개의 근이 안 보일 거니까. 허근이라서. 그래서 무조건 2번 이상 만나는 상황에서만 쓰는 거야. 2번 이상 만나면 합은 세 교점의 x좌표의 합은, 교점의 x좌표의 합은 변곡점 곱하기 3이다.
변곡점 x좌표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기 5-1번도 한번 봐봐. 지금 변곡점 얘기를 했는데 실은 그냥 세근의 합이 얼마겠어? 직선이랑 만날 때 마이너스 a분의 b로 풀어도 되겠지. 세근의 합이 얼마야? 2지. 그럼 2 더하기 2 더하기 알파가 뭐라는 소리야? 2라는 소리야. 알파는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아는 만큼 보이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자, 그 다음에 6번. 10번까지만 나갈까? 아니, 조금 더 나가도 될까? 시간으로 봐서는 접선 문제가 총 16개 있네요. 15개 있네요. 15개만 합시다. 하나니까 다 접선이니까 그냥 접선 얘기 유형만 15개가 있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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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10번까지 6번. 책임지고 그거 만들어 드릴게요. 시키는 대로만 해요. 네, 우리 반에서 모든 학교 전교 10등 안에 되는 애들 적어도 7, 8명은 만들어 드릴게요. 시키는 대로만 좀 해요. 보통 반이 그래 선생님 반에 있는 애 이렇게 있으면 동국고 1등, 잠실여고 3등, 문정고 2등 뭐 이런 애들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성적은 필요 없고 나는 일단 살아야겠어? 안 돼. 싫어. 나는 안 되겠어. 난 그걸 못 보겠어. 어디 가가지고 나한테 유정우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하는데 반에서 막 8등하고 9등하고 막 이런 거에 앉아 나는 못 보겠어. 안 돼. 싫어. 죽어도 싫어. 그래 아직 중3인데 왜 그래? 예비 고1이잖아. 만 14세 예비 고1이잖아. 뭐 중3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예비 고1이잖아. 대통령 나이로 하면 중1이 자, 자, 2,F2 여기서의 접선을 찾으래. 그래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여기가 얼마래? 여기가 4래요. 4. 그러면 x절편, y절편을 a로 찾으면 되겠다. y는 미분하시면 y 프라임이 2ax니까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4a고요. x-2,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4 또 a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y는 4ax 빼기 4a 여기 마이너스 4a래요. x절편 얼마입니까? 1이죠. 끝났죠. 2분의 1 곱해주시면 넓이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쓸데없이 적합 문제가 이렇게 많아. 그때 무슨 너 뒤지게 적어? 다른 문제는 괜찮은데 별로 미적고 별로네. 내가 좀 필러 문제를 몇 개 가져와서 우리 동거일고 한번 풀어볼까요? 더하기 활용 다 끝나면 더하기 수업시간 되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빼기 1은 2. 함수 y는 fx 그래프 위의 점 1,f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래. 뭐야? 1,f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불러. 1,f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불러. 세린아. 기울기는 뭐고? 1. 그렇지. x-1 더하기 f1. 어렵냐? f1 얼마냐? 1. f'1 얼마냐? 2. 끝. 다. 그러니까 이게 교재가 너무 쉽다니까? 블루 교재가. 이게 원래 다른 블루 교재는 이렇게까지 안 쉬운데 이게 미적분원이 교재가 너무 쉽네요.
그래서 뭔가 추가로 포인트를 좀 드릴게요. 네? 나중에 아, 다음 주 안에 끝나면 너네가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한 맛을 좀 보여드릴게요. 하나를 해도 좀 제대로 하면 야 미적분 하나를 해도 좀 제대로 해놔야 선행한 게 의미가 있잖아. 책 한 권 이렇게 맛만 보고 씨 진짜 제일 나쁜 거 같아. 아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미적분 원을 분명히 한 바퀴 돌렸다는데 미분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x제곱이 2x라는 거 말고 진짜 아무 말도 못한 애들 그런 고등학생들이 진짜 많다니까. 내가 받아보면 미적분 원을 했대. 심지어 2번 했대. 그래서 이제 심화 문제를 바로 풀라고 이렇게 딱 했는데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야? 그럼 몰라. 진짜 대부분 그래 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나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고생한 대신 고생한 만큼 나중에 편하면 되잖아. 근데 고생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고생 다 해놓고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슬퍼. 슬프잖아. 슬퍼. 자 얘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요구라고 할 때 접한데 접하고 얘랑 수직이래. y는 4분의 1 이 새끼랑 수직이래. 그럼 기울기 얼마인 거 찾으라는 거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인 거 찾으라는 거야. 근데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찾는데? 미분을 해서 x좌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얘를 찾을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접점의 x좌표를 접방의 핵심은 접선의 방정식의 핵심은 접점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접방에서 마찬가지인데 접선의 방정식의 핵심은 접점 찾기가 핵심이에요. 접점만 알면 문제가 끝나는 거야. 접점 찾기. 그럼 기울기를 알려주더라도 접점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참수가 있는데 여기 바깥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해도 여기를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접선 그으면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거든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래서 그냥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 잡혀면 끝나는 거야. 그 중에 기하 가기 전에 여기서는 미적분 1까지는 접점 중에 x좌표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접점의 x좌표만 찾아주시면 끝나는 거야. 그걸 보통 t라고 잡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접점의 x좌표는 무조건 t라고 잡을게요.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 있어. 이게 지금 좀 빡세지는 문제들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항상 좀 t라고 잡아주셔야 문자가 안 헷갈려서 내가 지금 t를 구했는데 내가 뭘 구한 거지 싶어. 이게 문제가 길어지면 애들이 막 문제를 풀다가 t를 구해놓고서 내가 지금 뭐 구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때 내가 구한 게 접점의 x좌표라는 사실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문자를 t로 항상 좀 통일시켜 주세요. t로. 그래서 미분을 한 다음에 t를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이게 마이너스 4가 되는 t값을 찾아달래. 그럼 넘어가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이니까 t는 1이네요. 접점의 x좌표가 1이래요. 끝났네요. y는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f 마이너스 1 f-1만 원래 함수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9번. 그리고 그런 게 있어. 선생님이 경찰대를 목표로 했으니까 떨어져가지고 고대에 간 거야.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면 서울대에 가고요.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하면 서성한 정도 가고요. 서성한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면 건동원 정도 가고요. 건동원 정도 목표로 공부하면 인서울 갑니다. 목표를 최대한 높게 잡으세요. 끝까지 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가다가 말더라도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항상 대학 가는 거 보면 항상 목표한 대학교보다는 하나 두 개 낮게 가는 게 일반적이야. 보통 목표한 대학교를 바로 가는 친구들은 진짜 드물어. 그래서 목표를 최대한 좀 높게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최대한 해보고 정 안 되면 이제 말씀해 주시라고 조절을 하게. 자, 얘한테 접하고 기울기가 f't라고 쓸게요. 기울기. 이제 접점의 x좌표는 t라고 좀 잡자고 얘기했으니까 기울기가 1인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자, 기울기가 1인 거 찾아봅시다. 미분을 해서 3t 제곱 마이너스 2 얘가 1인 t값 두 개
1은 오케이 풀마일. 따라서 y는 x 빼기 1, y는 x 더하기 1 하고 플러스 f1 마이너스 f1 플러스 f 마일 요렇게. 그럼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냐면 2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냐면 4예요. 근데 너네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안 쓰죠? 점 하나 찾아서 점 짓고 쓰죠? 네.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도 외워두세요. 이거 공수죠?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별로 안 어려워요. 똑같아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분자만 달라요. 상관끼리 빼면 돼. 이게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에요. x-y 플러스 1은 0이랑 x-y 플러스 5는 0 사이의 거리 구합해요. 루트 2분의 4 끝. 이거예요. 요거에서 이거 빼면 됩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요. 분모가 다르네. 평행하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는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평행한 이게 안 평행하면 거리가 빡이잖아요.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항상 평행할 거기 때문에 루트 이거 여기 부분은 무조건 똑같을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a제곱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까지는 점집거랑 똑같고 분자만 큰 거에서 작은 거 상수항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에요. 직선 두 개를 써드릴게요. 너네가 이해할 수 있게. 자, 직선 두 개가 이렇게 나올 때를 말하는 거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랑 ax 더하기 b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래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여기는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그냥 밑에 쓰면 되고 요거에서 요거를 빼든 요거에서 요걸 빼든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양수로 나오면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시면 됩니다. 치즈다 왜? 자 10번 어떡하냐? 너네는 중등부 선생님 중에 주화쌤이 진짜 나는 주화쌤이 중등부 쌤들 중에 되게 빡센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 아니야? 다른 쌤을 알았어. 다른 쌤을 못 봐서 모르는구나. 중등부 쌤 치고 주화쌤이 되게 빡세신 편이야. 많이 시키시는 편이고. 요게 더 선생님 좋은 거 같아요. 고등부에서 많이 그렇지. 나는 고등부 주화쌤은 중등부 부원장님이라 중등부 치고 진짜 많이 시키시는 편이야. 근데 나는 고등부 부원장이니까 고등부 치고도 많이 시키는 편이야. 다른 쌤한테 가면 좀 편하게 그렇지 좀 이렇게 적게 적당하게 하시는 쌤들이 훨씬 많지. 저희는 빡센지. 그치 그게 복인 거야. 그게 복인 거야. 야 이씨 고1 어머니 한 분은 내가 지금 고3 하다가 고3 애들을 다 딴 선생님한테 넘겨주고 6개월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걸 했다니까 진짜 걔네들한테 미안한데 너무 잘 됐네요. 이러면서 이게 다 운이고 복인가 보다고 그러면서 제발 빡세게 굴려주세요가 고등부 모든 학부형들의 꿈과 희망이야. 우리 새끼 좀 빡세게 굴려줘서 성적 좀 안정적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저희 엄마 그걸 원하지 않아요. 아니야, 니네 엄마 엄청 원하시던데? 체리 공부시킨다니까 세상 좋아하시던데? 제일 좋아하셨어? 여기 나 지금 통화 다 했는데 체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던데? 완전? 엄마가 좀 욕심이 많으신 것 같던데? 그럴 생각 없는데. 자, 이거 아까 공수2에서 얘기했던 문제예요. 이참수 있죠? 직선 있죠? 거리 최소 값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는 개 쉬워졌죠? 어떻게 해서 개 쉬워졌어요? 미분을 합니다. 기울기가 2인 점을 찾아요. 여기가 2, 마이너스 3입니다. 문제 끝. 점집거. 그래서 공수2 문제도 이렇게 풀어요. 서술형이 아니면. 서술형은 근데 이거 만약에 공수2처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렇게 해가지고 y는 2x 더하기 k라고 식을 세운 다음에 갖다라고 놓고 판별식은 0이라고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k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랑 요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y는 2x-10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외우라는 게 이렇게 찾고 나서 또 점 찾고 나서 점 짓고 이렇게 쓰잖아 너네가 보통. 그래서 그냥 직선인 채로 바로 썼으면 좋겠다고. 직선인 채로 점을 구하는 과정을 하나 생략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얘는 이제 미분을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x좌표를 미분하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2가 되는 x좌표를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만 찾아서 점짓거로 마무리해 주시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이씨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아이씨 아이씨 이게 11, 12, 13이 똑같은 유형 한 묶음인데 이 숙제는 안 해줄 테니까 내용만 하나 풀고. 자 마지막 유형인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줄게. 마지막 유형이 접선 중에서 제일 어려워서 풀고 싶은 사람들은 미리 좀 땡겨서 풀어놓고 숙제는 다음으로 내줄게요. 자 박점 유형입니다. 박점 바깥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야 원방에서도 바깥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그나마 제일 어려웠던 거 기억납니까? 아이씨 안 나나요? 접방은 전부 다 접점 줄 때 있고 기울기 줄 때 있고 박점 줄 때 있습니다.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접선의 방정식은 딱 3개를 물어봐. 접점 줄 테니까 구해봐 하나, 기울기 줄 테니까 구해봐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깥에서 그으면 몇 개 생기는지 한번 찾아봐. 바깥에서 그으면 어떻게 되는지 찾아봐. 요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박점 유형인데 이거는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개념 설명만 미리 해드릴게요. 자 A, B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얘기하면 A, B에서 fx의 그은 접선이라고 얘기하면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여기가 A, B야. 그래서 뭐 3차함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게 아는 사람? 이거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게 몇 개를 그을 수 있게 세 개 그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접선 하나. 그리고 이제 되게 놀라는 부분이 요거 접선입니다. 여기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한번 만나도 접하는 곳이 있으면 이게 접선이에요. 이때까지는 한 번도 접하는 새끼가 다시 만나는 걸 본 적이 없을 건데 3차 함수부터는 접선, 어느 한 군데서 접하기만 하면 나중에 다른 곳에서 만나더라도 걔를 접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접선을 하나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접선의 개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봐라.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될까요?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생겼게요? 개특이하게 생겼거든요. 봐라. 이렇게 하면 여기서 저기 이렇게 접해야 되지? 여기는 이렇게 아래로 올라가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접해야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 이게 뚫선이라고 불러요. 3차 함수의 접선 중에 유일하게 한 번 만나는 접선이 하나 있거든? 그게 바로 요 새끼입니다.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지금 이렇게 생겨요.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생겨요.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생겨요. 그럼 제 접점이 하나. 오, 접점이 하나예요. 삼중근이에요, 이거 삼중근. 그래서 쌤이 하나 알려줄게. 앞으로 그래프가 앞으로 보세요. 야, 이렇게 하면 이거 근 하나인 거야. 요렇게 지나가면 근 하나인 거야. 두 번째로 이렇게 지나가면 근 2개인 거야. 이렇게 지나가면 근 2개인 거야, 중근. 마지막으로 삼중근인데 너네 3차 방정식에서 삼중근 본 적 있죠? 그게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생긴 게 지금 이게 삼중근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만 보고 요식은 x-알파를 인수로 갖고 요식은 x-알파 제곱을 인수로 갖고 요식은 x-알파의 세제곱을 인수로 갖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차 함수는 유일하게 접선이
혼자 특이한 새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변곡점에서의 뚫선이 바로 3차 함수에서 유일하게 삼중근 갖는 접선이에요. 그 외 나머지는 두 번 만나고 한 번 만나요. 두 번 만나고 한 번 만나고 이렇게. 이게 삼중근. 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변곡점 3배가 세근의 합이라고. 이거 3번 더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개수형 이 여기 둘러싸인 부분에서는 접선을 한 개밖에 못 그어요. 둘러싸인 부분에서는 접선을 한 개밖에 못 그어요. 점이 여기 있어. 그럼 접선 그으래. 그럼 둘러싸인 부분은 이쪽은 접선이 안 생기고 저 반대편에만 접선을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 그럼 여기래. 여기서 접선 그으래. 그럼 이쪽 반대편 하나만 딱 긋고 더 이상 그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둘러싸인 부분 말고 바깥쪽에 있으면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3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을 수 있고 이쪽에 하나 그을 수 있고 이쪽에 하나 그을 수 있고 이렇게 3개를 그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변곡점의 개수 영역인데 알아두시면 편리할 때가 있어요. 알아두시면 편리할 때가 있어서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3차 함수가 생기면 일단 뚫선을 그어서 이걸 뚫선이라고 해. 뚫고 지나가는 접선. 뚫고 지나가는 이 접선을 뚫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개, 여기 1개, 여기 3개, 여기 3개고 2개 그을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 선들 있죠, 선. 이 노란 선 위에서는 2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서 접선을 긋는다고 하면 이 접선 하나랑 반대쪽에 여기 하나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2개만 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한 6, 7년 전에 나왔던 기출 수능 마지막 문제인데 뭐였냐면 얘가 X축에서 접한대 3차 함수가 근데 여기서 접선을 2개만 그을 수 있대. 여기서 그은 접선이 2개래. 그러면 방금 전에 배웠듯이 뭐 이렇게 생기면 이게 지금 2개인 거잖아. 근데 요 함수랑 한 번밖에 안 만난다고 이렇게 줬어. 그래서 3차 함수 개형을 찾으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 개형. 얘랑 한 번만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접선을 2개 그을 수 있대. 그러면 그래프 봐봐. 선생님이 노란 선 그렸지. 그래프 위에 있는 게 2개가 맞아. 근데 그래프 위에 있는 것만 2개야? 뚫선에서도 2개야. 뚫선 위에 있어도. 그래서 이 3차 함수는 너네 나중에 이 문제 풀게 될 거야. 사이스토리에서. 얘야. x세제곱이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3차 함수였어. 그러면 뚫선이 누가 돼? 얘가 되지. 이렇게가 뚫선 되지. 여기가 변곡점이면. 변곡점이면 이거 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접하는 거라고 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스타트를 했어. 다. 이렇게 스타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접선을 2개 그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를 지나가는가 보다 하면 얘랑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얘랑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야. 문제에서는 안 만난다고 했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떤 그래프가 여기서 접선을 2개 그을 수 있으면서 얘랑은 안 만날까? 그걸 찾으라는 게 이 문제의 킬포야. 항상 특정한 조건들 한 3-4개 정도 주고 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래프 하나를 찾아내라가 킬러 문제의 공통 패턴이거든? 이것도 만족해야 돼, 이것도 만족해야 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게 하는 그래프는 뭘까요? 야. 그래서 얘랑은 안 만나야 되고 여기서는 접선을 2개 그어야 되고 여기서는 접해야 되고 이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래프를 찾으라는 게 바로 여기서 삼중근 갖는 그래프였어. 이렇게. 이게 또 수능 마지막 문제였어. 그래서 라인 위에 있으면 2개고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 빵꾸 내놨잖아. 변곡점. 이 변곡점은 1개야. 요건 1개야. 얘밖에 안 생겨. 얘밖에. 요렇게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바깥에서 그은 접선인데 근데 이거 몰라도 충분히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몇 개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그은 접선을 찾으래.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올 건데 나는 항상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접점을 구하는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접점을 알아야 접방을 쉽게 세우니까. 그래서 여기를 t, ft라고 놔. 이렇게. 그러면 자,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가 결국 뭐인 거야?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가 결국 뭐인 거야? 미분계수인 거야. 접선의 기울기인 거야.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우면 끝나. t-a분의 ft-b는 f't랑 똑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AB가 문제에서 줄 거거든. 그러니까 박점 1,2에서 그은 접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는 줄 거 아니야. 그럼 이건 t에 관한 방정식이잖아. t가 구해지는 거야. 그래서 A,B에서 그은 접선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t 빼기 a분의 ft 빼기 fb가 f't랑 똑같습니다 해서 t를 찾는 거야. 답지에서는 t, ft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걷다가 a, b를 집어넣어가지고 t를 찾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식이 훨씬 간단해. 이걸로 풀어. 바깥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지금 숙제는 아니고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 이거 설명하게.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 기울기가 0. 원점에서 그은 접선을 찾으래. 원점에서 얘한테 그은 접선을 찾으래. 원점에서 얘한테 그은 접선을 찾으래. 자, 원점, 얘는 원점 안 지나가. 얘 그래프가 봐봐. x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x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식이 바뀐가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지. 그럼 fx는 f-x랑 똑같나요? 다른가요? 같죠? 이거 무슨 축대칭이라는 소리죠? y축 대칭인 그래프예요. 이거 다음 시간에 미분하는 거 알려드리면서 3, 4, 3 그래프 그리는 거 알려드릴 거라서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이 정확한 개형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자, 0,0에서 접선을 그으래요. 그럼 이쪽에 하나 뭐 이쪽에 하나 이렇게 그을 수 있는데 양수인 거 찾으래요. 양수인 거. 그럼 이거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바깥에서 그으면 어떻게 식 세우라고요? 0,0이 있고 내가 접점을 모르니까 여기 t, t 4제곱 빼기 2t제곱 플러스 8이라고 일단 식을 세운 다음에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가 f't다 라고 식 세우면 t가 구해진다고. 그래서 해보면 t 빼기 0분의 t 4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8 빼기 0은 f't 4t 세제곱 마이너스 4t 이렇게 된다고. 넘어가시면 4t 4제곱 마이너스 4t제곱은 t 4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8이고 넘어가시면 3t 제곱 4제곱 빼기 2t 제곱 빼기 8은 0이고 t제곱 보기차식이죠. x로 치환할게요. 이렇게 3, 1, 4, 2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x는 3분의 4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치환은 범위를 남기는 겁니다. 양수해야 되니까 이 새끼는 필요 없고요. x 이거 t제곱으로 도로 고쳐주시면 접점 x좌표가 루트 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루트 3분의 1을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도함수에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접방 문제 중에 이게 풀이가 제일 길어서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해드리고 이어서 11번부터 이어서 진도를 나갈게요. 10번까지 숙제요. 13. 이거는 그 66페이지에서 14. 어드밴스랑 부스터 과제는 그 활용해서 안 나오는 거죠. 어드밴스랑 부스터 과제는 활용해서 안 나오는 거죠. 활용해서 안 나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과제 블루로 나가는 그 블루를 나가면은 어드밴스랑 부스터도 풀어와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원래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걸 10번에서 끊었으니까 보험수에 그쵸. 그리고 정리해 보시고 쌤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풀어야 되는 일품을 드릴게요.